안녕하세요. 건강엔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식후 이걸 꼭 챙겨 드세요. 덩등간을 살리고 뱃살을 쭉 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길고도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간이나 만성간염, 간경변, 더 나아가 간암까지 진단받으시거나 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니 체중이 늘고 복부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이른바 뱃살로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들을 한 번에 다루면서 특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비타민C 섭취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 중 하나가 간염과 지방간, 그리고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제들인데요. 오늘은 오랜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간을 회복시키는 요령, 뱃살을 빼는 원리, 그 모든 것을 비타민C와 연결지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간이 어떤 식으로 손상되는지부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지방간이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운동 부족, 또 과한 음주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간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간경변과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라는 것은 간이 섬유화되면서 울퉁불퉁하게 굳어가는 상태인데, 한번 이렇게 굳어버리면 의학적으로 완벽히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간이 꽤 많이 망가져서 오셨다가도 생활습관 개선과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 건강 요인들을 잘 관리해서 되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간이 사실상 매우 회복력이 좋은 장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죠. 심지어 말기에 가까운 간경변 환자분들도 증상이 호전되어 예상을 뛰어넘게 장수하신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저도 여러 번 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간경변 말기까지 가서 식도, 정맥류, 출혈로 피를 대량 토할 정도였는데 비타민C 섭취를 적극적으로 한 뒤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생존하고 심지어 간 기능이 서서히 개선된 케이스이지요.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간경변 말기가 되면 6개월, 길면 1년, 2년 정도로 예후가 나쁘다고 보는데, 때로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이상도 사시고 간 수치가 거의 정상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비타민C가 간세포 손상이나 섬유화를 억제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연구진이 동물 실험과 임상 사례를 종합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연역학적 메커니즘이 비타민C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대항해 비타민C가 인체 면역 반응을 보강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섬유화 진행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의사들이 혹은 건강 상식에서 간이 나쁜 분들에게 약을 많이 먹지 말라, 영양제를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간은 기본적으로 약물 대사를 책임지는 장기이므로 화학약품이나 약용물질을 오랜 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화학적으로 독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물질이어서 간이 나쁜 분들이라고 해도 적정량 잘 드시면 위험하지 않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 주사나 고용량 섭취를 통해 오히려 간이 회복된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난 고용량을 무조건 먹는 것은 조심스럽고 위장에 불편이 있거나 개인 차이가 있으니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체질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지방간과 뱃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술, 그리고 드물게는
영양 불균형이나 약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방간을 장기간 방치하면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나중에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아직 의학계에선 지방간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 약이 딱히 없습니다. 가벼운 지방간이라면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세요라는 권고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히 지방간은 그냥 체중만 빼면 좋아진다더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방간은 체중 감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뱃살, 즉 내장 지방이 줄면 간의 지방도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동시에 비타민C 섭취를 병행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이나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관여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억제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 과정에서 오는 체력 부담이나 면역 저하 등을 완화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후 이걸 꼭 챙겨 드세요라는 말은 결국 비타민C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적정 권장량이 60mg 아니냐라고 알고 계신데 60mg은 사실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 권장량에 불과합니다. 건강 증진이나 간 기능 회복,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를 노리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 후에 1000-2000mg의 비타민C를 드시는 방법을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발암물질 생성에를 들면 나이트로사민의 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 끼에 2000mg씩 드시는 게 부담되는 분은 500mg나 1000mg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량씩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위 점막이 회복되어 과거보다 소화가 편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식후가 좋으냐 하면 비타민C가 음식물과 함께 흡수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기나 탄수화물 음식 내에서 발암물질 전구체가 생성될 때 비타민C가 이를 차단해 나이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이 형성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사 직후엔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비타민C가 이 대사 과정에 개입해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합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 뱃살의 축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기간에 10kg, 20kg씩 체중 감량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탄수화물 제한과 운동을 병행할 경우 훨씬 효과적으로 뱃살을 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내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탄수화물을 마구 섭취하고 술까지 자주 마시면 지방간도 뱃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한다고 해도 생활 습관 자체가 엉망이면 역부족이 됩니다. 결국 그 해결책은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과잉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제한하면서 비타민C를 비롯한 필수 미량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해 간 손상을 막고 지방대사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간이 확연히 좋아져서 초음파 검사나 CT상에서 지방이 사라지고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암으로 이어질 뻔했다가 이런 방법으로 몇 년간 유의미하게 개선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분들은 간염이 만성화되면 결국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제나 인터페론 같은 치료,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약값이 비싸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드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바이러스량이 줄어들면서 간 기능이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공식 의학 치료를 대체하거나 비타민C만 먹으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니
병원 갈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간세포 손상을 늦추거나 억제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과 비타민C를 병행하거나 비타민C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어쨌든 간 손상의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추가로 비타민C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중 하나가 비타민C를 하루 60ml 이상 먹으면 몸에 무리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권장량 60ml은 인체가 괴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치였을 뿐이지 건강을 최적화하고 질병을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루 2000ml 이상, 많게는 6000ml까지 섭취하는 고용량 요법도 일부 임상에서 실시되며 부작용이 극히 적다고 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위장장애나 설사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몸 상태를 주시하면서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이미 망가진 상태여도 비타민C 자체는 간 독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간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오히려 술이나 일부 간독성 약물, 과도한 당분, 지속되는 염증이므로 비타민C는 그것들을 억제해주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후 이걸 꼭 챙겨 드세요라는 말은 식사 후에 1000-2000ml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간 손상을 예방하고 체지방 축적을 줄여주며 전반적 면역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라는 권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든 간을 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뱃살도 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비타민C는 보조요소이고 반드시 운동, 탄수화물 및 알코올 제한 등의 생활습관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간 기능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초기라고 진단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 섭취를 고려하면서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나 다른 보조 영양소, 예컨대 비타민 B군, 단백질 섭취, 미네랄, 항산화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께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대가 나와서 보기 흉하다 수준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으로 번질 수 있지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탄수화물 대사를 조금 더 원활히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에너지를 내는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지방간을 개선해 뱃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줄이는 식습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비타민C 섭취가 어우러져야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면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없느냐고 물으실 텐데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용량 예를 들어 식후 2000ml를 섭취하지 말고 500ml이나 1000ml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둘째, 식사 직후에 드시면 위산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덜하고 발암물질 차단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째, 신장 기능이 극도로 나쁘거나 특별한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극히 드문 경우지만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나 보통 수준의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길 위험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간증 비슷한 이야기로 이미 간경변 말기 진단을 받고도 비타민C와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해 예상보다 10년, 20년 이상 더 사신 분들이 있고 지방간 때문에 늘 피로감을 호소하던 분이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만성 비형간염 보균자가 인터페론이나 항바이러스제 없이도 오랜 기간 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예도 있지요. 물론 이런 사례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간 자체를 직접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 파괴를 줄여주는 한편 항바이러스 기능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제 여러 연구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첫째, 비타민C는 간이 손상된 경우 지방간, 간염, 간경변 등의 복용을 피해야 하는 독성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간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례와 일부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식사 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방 축적을 어느 정도 막아내서 뱃살 관리나 지방간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이미 간에 심각한 손상이 와 있는 분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복용과 함께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술,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 전반의 개선이 필수입니다. 넷째, 비타민C 복용량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1000mg 2000mg씩 하루 3번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양이 힘드신 분들은 서서히 늘리면 됩니다. 다섯째, 체중 감량과 간 건강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비타민C만 믿고 다른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후 이걸 꼭 챙겨 드세요. 병든간을 살리고 뱃살을 쭉 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비타민C를 식후에 충분히 섭취하고 생활습관, 운동, 식습관, 음주 제한 등을 병행하면 간 질환과 뱃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오늘 저녁 식사 후에라도 비타민C를 적정량 복용하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두 달 꾸준히만 해보셔도 피로감이 줄고 간 수치가 점차 안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임은 확실합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간경변 말기나 만성 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방간 진단받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뱃살 때문에 고민하며 여러 다이어트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식후 비타민C 섭취라는 작은 실천이 내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운동과 탄수화물 제한이라는 올바른 습관으로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평소에 위장이 약하다면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출발해 점진적으로 늘리시고 이미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간 전문의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시청하느라 애쓰셨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현장에서 간 질환이나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봐왔고 또 비타민C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놀라운 개선을 보이는 사례도 많이 접해왔습니다. 물론 과장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이니 너무 맹신하거나 무조건적 치료, 대체수단으로 삼는 건 조심하시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보조요법이자 건강수단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식후 이걸 꼭 챙겨 드세요. 병든간을 살리고 뱃살을 쭉 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간 건강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강엔 채널은 앞으로도 믿을 만한 연구, 자료와 풍부한 사례들을 근거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드릴 만한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충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